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가 상승 아니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무난하게 갭 출발은 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죠.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항상 해외 증시가 상승을 할 때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바로 상승이 선 반영인지 후 반영인지에 대한 부분을 장 전에 항상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제 일단 국내 증시가 거의 2% 상승해 오늘 시가 갭이 0.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미 증시의 상승을 일정 부분 다 반영을 한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내일 있을 이 태양절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옵션 만기 무난하게 좀 넘어갔지만은 삼성전자의 하락에 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파생시장의 교란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상승에 또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좀 밀렸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텨주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국내 증시가 의미 있는, 특히 이제 코스피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많고, 또 애플카 관련주가 강세를 오랜만에 좀 보였죠. 또한 애플 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삼성 밸류체인보다는 훨씬 막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변덕스러운 장세가 연속되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의 대응 아니면 아직도 쉬엄쉬엄 대응해야 될 시장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상당히 시장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죠. 예? 분명히 이번 주만 하더라도 현대차 정의선 부의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이슈로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또 어제는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진출 이슈가 나오면서 LG 헬로비전이 상각하고 그쪽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일으켰죠. 또 오늘은 애플카의 이 한국 부품 업체의 제품 개발 문의를 했다, 의뢰를 했다라는 이슈가 또 있으면서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새로운 종목군들, 새로운 테마가 튀어나오고 있고, 기존에 강했던 테마, 로봇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두고 있죠. 고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인들이 그러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탈출하지 못하게 잡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너무 고가권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또한 하락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낮은 구간에서 또 오래 머물고 있을 때는 또 그런 거죠. 지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 의도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 시장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시장에 주테마가 없다 보니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흔히 말하는 한머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순간에.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0.1%, 0.1% 강보합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08%, 양시장 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닥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했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시장이에요. 좁은 폭이지만은 오전에 올랐던 종목 그대로 있다가 오후에 다 밀고, 새로운 종목군도 올렸다가 또 밀고, 새로운 종목 올렸다 밀고 했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벗어나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LG노텍 정도, 그 다음에 전혀 이상한 애들만 올랐죠 오늘. 자, 국내 증시 장 초반 갭 상승은 당연히 전날 미 증시의 반응을 선반영하면서 올라왔고, 그에 따른 갭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당일 지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옵션 만기 그리고 코스피 기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죽어라고 팔면서 만기 변동성을 만드는 외인의 모습이,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또한 다가오는 북한의 태양절 이벤트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일 혹은 주말 사이 뭔 짓을 할지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배도 안 했고요. 시장이 참으로 변덕스럽고
연속성이 많이 없는 연속성이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이 4월의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의미 있는 섹터, 의미 있는 테마, 성장하는 산업 등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그런 게 없고 지속적인 흐름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슈에 목말라 뭔가 이슈만 터졌다면 빠르게 몰렸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안전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구간에 오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돌파 자리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이슈가 크다면, 정확하다면, 그 확률이 90%에 가깝다면, 그 정도 확신이 찬다면 들어가고 최대한 손을 부여잡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과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인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호실적이 갑작스럽게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하는 종목군들의 출현이 저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작년 기준에 뭐 효성 시리즈 같은 종목군들이 튀어나온다든지 HMN 같은 종목군들이 튀어나온다든지 지금 보면 기판이라든지 이미 서프라이즈가 몇 차례 나와서 그런지 시장의 1분기 기대감이 높아도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끔 해야 개인들이 버티고 계속 매수를 하지 않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요새는 좀 많이 듭니다. 오히려 시장의 질이 정말 그렇게 쏙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시장 뭐 일동으로 시작해서 일동으로 끝난 시장인 것 같고요. 자, 지수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927포인트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돌파와 의미 있는 지지, 그 다음에 상승의 자리죠.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 자리에서 뭐 쌍바닥을 뚫고 다시 올라가면서 지지하고 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지수가 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시장이고요. 갇혀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고, 올라가면은 오버슈팅, 내려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언제든지 회귀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구나 정도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구간을 어제는 잘 돌파하더니 또 오늘 장대 음봉을 좀 만들었네요. 이 구간을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삼성전자가 돌려 세워주는지 지켜보고, 삼성전자가 돌아가기 시작해야 전반적인 IT 반도체 섹터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오늘 LG 애플카 관련한 종목군들 좀 봤는데요. 사실 애플카 이슈에서 DCU,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이 통합 솔루션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뢰를 한국 기업에 맡겼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독점으로 들어가는 게 만도라는 종목인데, 사실 저는 만도를 오늘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시가 이하에서 좀 진입을 했었는데요. 좀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도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건 마킹이고요. 시가 아래에서 들어간 거는 이게 이제 시가 아래에서 시가 밑으로 깔아놓은 거로 잡은 거는 이 자리에서 잡아서 생각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반등시 전량 매도를 하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종목을 봤다면 LG 이노텍을 공략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시가에 들어왔던 돈의 규모 자체가 만도보다 훨씬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었고, 그런 구간을 의미있게 돌파한 자리에서 프로그램 수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뭐 이슈가 만도가 좀 더 가까웠을지언정 네, LG 이노텍을 공략을 했으면 훨씬 좋을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화전자 전일 대규모의 그 뭐죠? 증설 이슈가 나왔는데 이때 이미 한번 나왔던 이슈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눌림 공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고 추천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의미 있는 구간들 강한 상승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자리가 가장 매력적인 자리였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눌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이 자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6년도에 BH라는 종목이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박스권을 대량의 이 증설과 함께 돌파를 한 적이 있어요. BH라는 종목이 이런 자리를 하면서 주가가 스타트를 끊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애플 쪽으로 아픈 고객사가 되면서 스타트를 끊었죠. 지금의 자화전자도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본 이유가, 길게 차트를 늘어보면 과거의 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완벽하게 돌파는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을 것 같고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죠.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되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자리 내려온다면 월봉 비중상에서 봐볼 수 있고요. 뭐 조금 더 강하게 본다면은 이런 윗자리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최대 매물대가 29,200원. 근데 과거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8,200원 라인 정도가 의미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매물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오늘 힘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섹터가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들어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저는 봉의 출현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화전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남해화학이랑 이 비료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가 베팅 뭐 개념으로 좀 들어갔다가 오늘도 눌림 매매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강력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어제 강력하게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자리 돌파하는 구간이 굉장히 변덕스러웠어요. 종목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종목인데, 일단 비료 가격 상승과, 얘는 이제 곡물이 아니라 이 비료인데 비료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에 의한 상승도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뭐죠? 요소수 이슈로 올랐다면 지금은 네, 비료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 돌파 구간, 악성 매물대가 이 자리인데, 악성 매물대가 뚫렸고 다시 지지를 받는 구간들 다시 내려온다면 한번 봐보아도 저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종목 보고 뭐 현대사료 보는데, 사실 현대사료는 엄두가 나질 않아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가고, 한일사료도 뭐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사실은 공략을 못했습니다. 남해화학 정도만 들어가서 뭐 약수익 정도 챙기고, 눌림을 걸어놨는데, 눌림을 여기다가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돼서 그냥 매매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짧게 한 2% 정도 된 것 같고, 다시 이 자리에 눌림을 걸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돼서 이 뒷구간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해와 하나 매매를 좀 했었고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 다 큰 종목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일동제약 아침에 만도를 보면서 일동제약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사실 이 세무조사 이슈로 횡령이나 배임이 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봤는데, 신호기노 제약에서 이 해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시가부터 좀 떠서 출발을 했는데 시가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시작하면서 너무나 또 빨리 올라가서 관심 없게 보다가 장 막판에 매매 고민만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1조가 좀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데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저는 좀 더 밀리면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잡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사실 뭐 제대로 뭐 대응조차 하지 않았던 못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좀 빨랐고 뭐 일동홀딩스는 그런 모든 악재를 이기고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이 시장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는지 그냥 차트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나머지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후장에 다 무너졌죠. 뭐 자화전자라든지 예를 들면 자화전자라든지 뭐 강했던 종목군들 오후에 일동제약 올라가니까 상한가 풀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요.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 많습니다. 오가닉틱 얘도 하루종일 거래 치고 가다가 일동제약 올라오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일동제약 올라가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수급이 좀 좋았던 LG노텍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전부 다 이 시장에 엄청난 거래 대금을 쓸어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장중에 어떠한 섹터 종목이 갑자기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쓸어갈 때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얘네 아니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휴스티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이것도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강세를 이어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런 구간을 넘지는 못했어요, 종목이. 근데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이 1700억, 오늘도 20%가 올라서 1700억이지 오르기 전에는 그러면 1500억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630억인데 철 스크랩을 하는 강관 회사로서 1분기 실적이 대략 400억대를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00억대 시총에 1분기가 400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을 대충만 계산해 1600억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슈퍼 서프라이즈급의 종목이 나왔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앞 구간에 이 의미 있는 저항대까지 일단 뚫어 올려서 그 구간에 매물이 소화가 되면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을 터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상한가 밑에 29%에다가 걸어놨는데 그게 체결을 못 시켰네요. 체결을 못 시켜서 굉장히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 상한가를 터치를 했네요. 제가 제 물량이 체결이 안 돼서 밥 먹다가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찍고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터치만 하고 내려와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잡아서 욕심을 내다가 매도를 못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에 내려왔네요. 3% 정도 수익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 물량을 많이 잡았으니까 다다다다다다 해서 많이 잡았으니까 굉장히 잘 매매가 됐는데, 이거는 오늘 좀 매우 아쉽게 됐던 종목이고요. 일단 휴스틸 같은 경우 실적 베이스가 좀 있는데 약간의 그런 점도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쏟아지는 물량이 있어서 이 자리,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거 보면서 이거는 시나리오를 세워 보시면 좋을 종목 같아요.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출현을 했고 대량의 이제 돌파도 나왔으며 앞으로 있을 이러한 과거의 자리를 뚫고 올라갈 만한 실적 베이스가 탄생을 하게 되면 하이스틸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질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실적 베이스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세아제강도 철 스크랩하는 관광업체입니다. 얘도 4,200억대인데 실적이 1,600억이 나오죠. 얘도 400억이에요. 올해. 즉 철 스크랩 관광 회사들의 실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쪽 세아제강과 휴스틸이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안에서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들이 고가를 뚫으면서 출현을 했구나. 그래서 신고가 가는 영역에 있는 종목을 봐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거리두기 해제 이슈가 내일 있죠. 일단 내일 아마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수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에서 마스크 해제가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고요, 이쪽은. 그래서 매매는 안 했는데 이치환불 그런 기대감에 오늘 조금 더 올라와 줬고, 토니모리 전부 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 내일 그런 이슈에 일단은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패밀리씨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뭐 매매를 해볼지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유일한 화장품주인데 일단 이게 이제 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강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은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또 폭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좀 내일 관찰을 해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재밌는 종목 많았어요. 동방성기라는 종목.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새 시장이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찌라시를 본다든지 기사를 봤을 때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종목군들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팩트로 움직였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재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아무 그 재료가 붙었다 해서 그냥 따라잡기 매매를 하면은 큰일 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좀 시장에 또 특징주 하나가 있는데 ADM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장 전에 저희 회원님께서 이거 뭐 중배를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저는 팔면 좋겠다, 그냥 여기 매물대 다 갇혀 있으니까 그냥 시가에 다 파시라고 말을 드렸던 종목이라 기억이 났던 종목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점에서 45%를 뺐죠. 시작하고 고점에서 반토막을 한 번에 오늘 만들었는데요. 일단 저도 하도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첫 번째 타점은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바닥권에서 단 한 번도 바닥에서 170억이 단번에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상장 이래
단 한 번도 그런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핫다 풀리는 거 보고, 네, 하한가 풀리는 거 보고 일단 이거는 매매를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주주 매도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들어가서 또 여기서 더 사고 팔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전량 매도했죠. 뭐 좀 이상해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가 풀 때 같이 들어갔다가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저는 팔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서야 안 거죠. 아, 이 주식의 하락의 원인은 대주주가 2대주주, 3대주주가 매각을 했다. 뭐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배임 횡령 이슈 등 안 좋은 이슈들 되게 많이 돌았었는데 이 하한가를 풀어내는 이 힘을 보고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네요. 시장에 어려운 매매고요. 다시는 안 볼 종목으로 이거는 관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뭐 내일은 북한의 태양절이 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장중에 갑작스럽게 무슨 퍼레이드 한다든지 뭐 또 로켓 발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변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국내 증시 자리도 일단은 저항 구간에서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고 눌린다든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든지 이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은 마감을 할 예정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